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셋 구정현본부장입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프라임에셋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꼈었던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 프라임에셋에 오게 됐었던 계기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프라임에셋에 근무하고 계시는 지사장님 한 분을 만났고, 그분이 회사에 대한 제도라든지 수수료 체계,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셨었는데, 제가 처음에 안 믿었어요. 이 제도가 말이 안 되는데, 수수료도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의 수수료 체계고,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준다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원수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당시 LIG 손해보험, 저 LG화재 때 입사를 해서 LIG 손해보험을 거쳐서 지금은 KB 손해보험이 되어 있는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수수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수수료가 차이가 나게 되면 누구든지 다 그 회사로 프라임에셋으로 오지 왜 기존에 다니고 있는 원수사에서 근무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질 않았어요. 그게 2012년도 2월달 얘기예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지사장님이 계속 우리는 아직도 수수료 제도가 이렇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한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믿지 않았었던 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아닌데? 왜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지? 잠깐 반짝, 이게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막 사람들이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 잠깐 반짝 제도를 좀 좋게 만들어서 막 리크루팅 한 다음에 이제 잡힌 물고기 됐어, 그러고서 이제 제도 바꿔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무너지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KB에서 이만큼의 실적을 하고 이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같은 실적을 프라임에셋에서 했을 때는 수수료를 훨씬 많이 받네? 이게 3개월 차이, 6개월 차이, 이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면서 나 이 돈을, 손해를 얼마를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팀원들도.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KB에서도 연도 대상을 받는 그 손해보험 그 등급에서 최고 테이블 급여 등급을 받고 있어서 프라임에셋 수수료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저와 달리 제 팀원들은 굉장한 급여 차이가 발생되는 상황이에요. 등급이 저처럼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못하고 있다가, 제가 결론적으로 회사에다가 제가 다니고 있는 KB 지점 그 본부 그 지역단에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왜 말이 되냐, 이 제도 차이는 뭐냐, 왜 똑같은 상품을 파는데 이렇게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느냐 질문을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우리도 그렇게 제도를 바꿀 것이다, 곧 좋아질 거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도 몇 달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아서 제가 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이직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껏 돌아온다는 대답이 그럼 너한테 특별 보너스로 100만원씩 입금을 할게, 100만원씩 더 주면 너도 좀 괜찮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길래, 거기에서 제가 이제 신뢰가 확 무너진 거죠. 여태까지 누군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놈들마다 그렇게 돈을 매겨왔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했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또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돈을 쓰겠구나. 그 돈 어디겠어요? 다 사업비잖아요. 원래는
FC들이 공평하게 나눠 갔던지 수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비를 얘네가 쥐고 있다가 누군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런 애들한테 입막음용으로 돈을 매기고 있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신뢰가 완전히 깨져서 프라임에셋에 입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입사 설명회를 들으러 오면서 팀원들한테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노출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제도의 차이 때문에 프라임에셋으로 가려고 한다. 너희들도 한번 프라임에셋의 제도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아라 하고서는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프라임에셋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때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었다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제가 입사할 당시에 프라임에셋의 FC 숫자가 6,000명이 좀 넘었었어요. 2012년도 당시에 6,200명? 6,500명? 그 정도였는데 한 5년쯤 6년쯤 뒤에 10,000명이 넘었으니까 정말 타사에 있는 전속사 타 GA, 영세한 GA에서 수수료 제대로 못 받고 있었던 이런 FC들 원수사 전속사에서 정말 낮은 대우나 낮은 급여 체계로 수수료 받고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넘어오셔서 굉장히 프라임에셋이 많은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저 또한 저희 팀원들 또한 그만큼의 갭 차이를 보면서 더 수월하게 일도 할 수 있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죠. 전보험사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회사로 설계도 가능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 각 회사의 특장점이 있는 상품들,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서 고객들한테 영업을 할 수도 있었고, 다양한 영업 방식이 통용되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브리핑 영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업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러 업체들도 만나고 이제 리크루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설계사들도 만나보고 여러 관리자들도 만나보았는데, 관리자들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프라임에셋은 정말 투명하게 운영이 돼요. 수수료 체계가 아예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시책,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내가 얼마를 벌므로 인해서 상위 관리자가 얼마만큼의 관리자 수수료를 또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서 하는 일 없이 상위 관리자 수수료만 받아먹는 관리자들한테 정말 쥐약인 회사예요. 관리자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관리자도 꾸준히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축적시키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일반 개인 GA들이나 아니면 영세한 GA들, 대부분의 GA들 아니면은 전속사, 그냥 가만히 앉아서 FC들한테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수료를 위에서 얼마를 받는지조차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그런 형식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우리 뭐 100에서 뭐 70의 수수료를 너에게 제공하고 있었지만 뭐 사정이 어려우니까 너 60만 받아,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뭐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프라임에셋은 10,000명이라는 FC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모든 제도와 정책과 이런 게 다 성문화되어 있어요. 전 예전 영상에 보시면 제가 규정집이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규정집의 수수료 체계, 시책,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고 매월 그런 것들이 공지로 나오고 계속 확인해서 볼 수 있게끔 다 떠요. 그리고 모든 시책, 수수료 FC한테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내 급여나 내 시책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저도 제 수수료, 제 시책은 제가 받지 그거를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제 팀원이라고 해도, 아무리 신입사원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덜 받게 한다든지 못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제가 착복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해요. 그냥 각자의 급여를 본사에서 다 이렇게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 투명함을 견디지 못하는 관리자들은 프라임에셋에 오질 않아요. 다른 뭐 A사, 뭐 G사, 뭐 그냥 본부장이면 본부장이 FC들 급여를 다 본부장이 받아서 얘가 막 엑셀로 정산을 해갖고 이렇게 입금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쓰는 대부분의 GA 보험사들의 영업 방식, 수수료 체계하고는 아예 틀리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GA에 다니고 있는 관리자들은, 그런 성향의 관리자들은 그 회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진짜 FC들을 생각을 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FC들하고 동반 성장을 하고자 하는 관리자들은 프라임에셋에 거침없이 입사를 하고 조직들을 데리고 와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면 절대 프라임에셋에 올 수 없어요. 내 욕심만 챙기고 내가 그런 돈들을 다 수수료로 받아서 챙기려고 하는 성향의 관리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프라임에셋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프라임에셋은 관리자도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FC 스스로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보험 영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한순간이라도 방심을 하는 순간 바로 도태되기 때문에 계속 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쳇바퀴를 돌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원수사에서 느꼈었던 한계예요. 원수사에서 우리가 적은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많은 관리 비용을 여러분들 수수료에서 다 쪼개서 나가는 거예요. 입사했을 때 한두 달밖에 만나지 않았었던 육성 매니저, 육성 팀장, 얘네들 급여를 평생 주고 있는 거고, 어디 전철역 앞에 큰 빌딩에 있는 지점을 다니시고 계신다? 그럼 그 비싼 월세, 그 건물에 대한 월세 여러분들 수수료에서 다 녹아서 날아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다녔었던 지역단은 지하철역에서 지하 아케이드로 바로 건물이 연결돼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지점이 있어서 비 오는 날도 지하철만 타면 집 앞에서 지하철 타서 회사까지 비 한 방울 안 맞고 출퇴근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청 앞에 있는 그 비싼 지하철역 앞 사거리에 모퉁이 건물에 번듯하게 차려져 있는 그거를 다,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게 어찌 보면 프라이드였겠지만 그 엄청난 월세를 다 우리 수수료에서 쪼개서 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수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프라임에셋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 뭐 한 100m, 200m 떨어진 곳, 이런 곳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월세가 싸잖아요. 그만큼 FC한테 수수료를 많이 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요. 그리고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질문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엔 이윤 대표님, 지금은 이윤 의장님이라고 하는데, 이윤 대표님 시절에 제가 이윤 대표님하고 면담을 할 수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질문을 했었던 내용이, 저 사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급여 차이가 많이 나냐? 이렇게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데 대한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윤 대표님이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지금 계신 곳에 FC 숫자가 몇 명이죠? 근데 저희 그때 당시 이제 저희 근무하던 FC 숫자가 한 600명, 70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그 700명을 관리하는 총무라든지 관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6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윤 대표님 대답이, 저희가 현재 6,000명이 넘는 FC가 근무하는데 6,000명의 FC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 인원은
60명 정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배 차이. 600명을 60명이 커버하고 있는 저희 회사랑 6,000명을 60명이 커버하고 있는 프라임 에셋하고는 이미 그 60명의 그 관리 인원들, 그 사무직으로 저희를 관리해주고 있는 이분들이 전투력이 얼마만큼 대단한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쉼 없이 일을 하고 매일, 그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칼퇴 이런 문화가 좀 덜 했겠지만 정말 매일 야근하고 계속 쉼 없이 일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다니던 KB에 와갖고 제가 다니던 K사에 와서, 아니 회사 이름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다니던 KB에 와서 보니까 그냥 설렁설렁들 일을 하는 거야. 저쪽에선 거의 뭐 전쟁 치르듯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원이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서만 해도 벌써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수수료에 녹여서 처리를 해야 되니 수수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팀원들 10명이 와서 프라임 에셋에 둥지를 트고 일을 했죠. 어마어마한 수수료, 말도 안 되는 시책,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일을 해온 지가 벌써 9년 차 됐어요. 맞나? 2, 3, 4, 5, 6, 7, 8, 9, 10. 네. 9년 차가 됐네요, 벌써. 네, 이렇게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발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저도 매너리즘에 빠진 적도 있었고 슬럼프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옆에서 같이 화이팅 해주고 같이 일을 해주고 있는 동료 본부장님들, 동료 지사장님들, 그리고 동료 FC님들, 이런 분들의 힘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일을 해오고 있는 거고 조금씩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더 일을 많이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저 또한 그 어느 분들 못지않게 열정 하나만은 아직도 뜨겁게 일을 하고 있고 아직도 똑같은 일을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매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도태되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 타사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시라고, 프라임 에셋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 그 회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어떤지. 이 사람들은 과연 그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관리자들은 잘 관리를 해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보험 일을 잠깐만 하고 끝낼 게 아니다, 정말 평생의 직업으로 저처럼 뭐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계속 한 직업에 몸을 담고 이 일만 하는 그런 FC가 관리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환경을 갖추고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판단을 하고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프라임 에셋에 입사를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미팅을 해드리고 저희는 어떤 영업 방식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도 드리고 안내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저도 뭐 지속적으로 영상 찍으면서 제가 더욱 성장해 나가는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저와 같이 동반 성장하실 분들 언제나 미팅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쪽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혹은 프라이머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